안녕하세요. 미스터의 미스터리입니다. UFO 또는 외계인 납치 사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UFO 목격 사례들은 우리가 외계 존재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기되는 질문은 이들 외계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인류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구에 온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실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실제로 외계인의 목격담을 주장하거나 외계 존재에 의한 납치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계인에 의한 납치를 주장하는 증언들과 이들의 목적에 대해서 탐구해 볼 것입니다. 알라가시 호수 납치 사건은 1976년 미국 메인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술 동아리에서 만난 4명의 고등학생이 캠핑을 위해 알라가시 호수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이곳을 선택한 것은 맑고 깨끗한 호수와 웅장한 산이 제공하는 풍경이 그림 그리기에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는데 특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폴츠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손전등 불빛에 예전에 자신의 캔버스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폴츠는 다시 한번 호수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붓을 이용해 달빛에 반짝이는 호수의 수면을 묘사하고 있었지요. 밤 11시를 넘긴 어느 시점에서 폴츠는 하늘에 이질적인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평범한 별빛보다 약간 더 밝게 느껴졌을 뿐이었지만 그 빛은 점차 그 크기를 키워 달의 반쯤에 이르렀습니다. 폴츠는 즉시 텐트 안에 있던 친구들에게 이 기이한 현상을 알렸고 그들은 현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어둠이 내려앉은 연못 위로 카누를 띄웠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빛에 점점 다가갈수록 폴츠와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자신들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손전등으로 그 빛을 향해 SOS 신호를 보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불길한 빛은 빠른 속도로 그들에게 접근해 결국 4사람을 모두 흡수해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음날 의식을 찾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캠핑장에 도착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캠프장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알라가시 납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학생들에게 어떠한 육체적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약 3주가 지나면서 학생들은 매일 밤 정확히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 목과 큰 머리를 가진 미스테리한 존재들과 함께 우주선에 탑승하는 꿈을 공유했고 폴츠가 실험대 위에 놓여 외계인들의 실험 대상이 되며 다른 친구들이 무력하게 그 장면을 목격하는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생들은 UFO 전문가 그룹과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된 최면요법을 통해 그들의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기억은 일관되게 확인되었고 심리학적 진단 및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그들의 증언에 이상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미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외계인의 모습을 스케치로 재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분리된 공간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시점의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의 외형과 우주선 내부의 모습에서 상당한 일치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황금 시간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납치와 실험의 경험자인 찰리 폴츠는 2018년 외계인 납치를 다룬 영화 엑스트라 오디너리 더 시링 제작에 참여하며 당시의 경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외계인들에 의해 정자를 채취당했다. 그들은 그 거대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의 유전자는 혼혈 아이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다. 트래비스 월튼의 UFO 조우 1975년 11월 5일 애리조나주의 어느 평범한 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은 동료들과의 벌목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언덕 너머에서 발산되는 비정상적으로 밝은 노란색 빛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빛에 매혹되어 접근한 트래비스와 벌목꾼들은 곧 그것이 거대한 금빛 원반 형태임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트래비스는 이성을 잃은 듯 원반에 다가갔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트래비스가 원반에서 방출하는 청록색 빛에 휩싸인 채 공중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벌목꾼들은 즉시 가장 가까운 통신 가능 지역으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보안관은 모든 남성이 극도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으며 그중 2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전개되었고 트래비스의 실종 사건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5일 후 트래비스는 무사히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으며 트래비스는 자신이 겪은 UFO와의 조우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책을 출간하여 많은 이들에게 UFO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외계인과의 접촉, 제시롱의 놀라운 경험.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제시롱은 그 여름 발생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외계인의 흔적을 무려 30년이 지난 후 자신의 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1957년 여름, 제시는 자신의 집 뒤편 언덕에서 마치 건축 중인 듯한 둥근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구조물에 호기심이 생긴 제시는 별 생각 없이 그 구조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키가 큰 남자가 나타나 제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고 그 순간 제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억을 잃은 제시는 그 사건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가 30년이 흘러 다른 문제로 최면 치료를 받는 도중 그 여름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제시는 자신이 긴 복도를 따라 이동한 뒤 평평한 테이블 위에 누워 왼쪽 정강이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제시의 왼쪽 전경골 부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시는 이 물질을 수술로 제거한 후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물체는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표면, 특성을 보였고 지구상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물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질을 제거한 후 제시의 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이후 그는 다시 한번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90년 뉴멕시코에서 운전 중이던 제시는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 차 안에서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제시에게 다가와 외계인 아이를 건네주며 이것은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시는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차 안에 있었으나 자신이 뉴멕시코에서 1800km나 떨어진 뉴올리언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시의 전경골에 삽입된 물체가 인간이 야생동물에게 삽입하는 추적 장치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들은 UFO와 외계인 납치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합니다. 여러분은 UFO 목격담이나 납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영상으로 들었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